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퐁당퐁당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닥을 쳤다. 뭐 반등을 했다라고 다들 설레발을 치면서 어제 뭐 모든 것들이 도배를 좀 하던데 저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금리가 좀 상승하고 5년짜리 입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채 입찰이 그렇게 인기가 많이 높지는 않았다. 근데 막판 금리를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우리 금리 종가를 보면 2년짜리는 4.927, 2.2bp 정도로 끝이 맺었고 5년짜리가 4.656, 3.4bp, 10년짜리가 4.645, 4.6bp. 아주 뭐 그렇게 폭등을 하거나 두 자릿수의 상승은 없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성장주들에게를 한번 후려갈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걱정하는 것은 메타다. 메타가 뒤통수를 후려쳤죠. 네, 메타의 뒤통수 후려치기 한번 봅시다. 지금 시장에서는 장외 시간 외로 11%가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또 내용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 후려치기가 나왔다. 가이던스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역시 마지막 꼭대기 맥스다 생각하고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이 출회되면서 엔비디아가 3%씩 빠지는 그런 모습,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IT, 반도체, 그다음에 미디어 이런 쪽에 시장을 리딩할 그러한 어떤 종목들, 특히 매그니피션트 세븐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이러한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두 번까지 ASML하고 TSMC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메타까지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IT가 이제 어느 정도 맥스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천장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 천장에 도달했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닥에서 기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순환 스위칭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섹터에 대한 스위칭 매매가 좀 필요할 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여러 가지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다음에 전체로 말하는 OEM 기업도 있는데 저는 전기차는 양극재 에코프로 BM 하나만 사라. 다른 거 사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에코프로 BM 하나만 강력하게 추천을 해보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는 제가 재롱전기만 하나만 사라 강력히 추천했고, 조선은 하나오션 하나만 사라, 이런 식으로 대표 종목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쏠림이나 포모 현상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종목들이 시장의 리딩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강력하게 한번 사볼만 하다, 바닥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봅니다. 따라서 고민은 이제 반도체와 AI를 줄여야 하나, 이 이제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5월 22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 막상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도 이 아사리상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파워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에 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데 칭찬보다는 흠을 많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반도체와 AI가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피옵틱스도 장 종가에 기관 투자와 외국인들의 동시 매도에서 거의 60만 주, 100만 주 가까이가 거래가 되는데 이러한 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죠. 2시가 딱 넘으니까 작정하고 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걱정스러운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머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데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결국 이익 실현이다. 어제 유리기판주가 전체적으로 다 YC캠도 그렇고 피옵틱스도 그렇고 유리기판주들을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나이스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불안한 마음으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가 0.07, 나스닥은 플러스 0.17, S&P는 플러스 0.1.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10분 전에 이제 줬는데 끝나고는 좀 더 하락한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메타 플랫폼스는 시간에서 지금 12%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월 내구재 수주 전월비 2.6% 상승, 2개월 연속 증가를 했다.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죠.
미국 5년 국채 입찰 응착률이 2.39배, 6개월 평균을 하회하면서 5년 3bp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일단 시장은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하락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금리 상승 쪽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엔저에 대해서 미국의 대재앙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빵을 날리는 것 같아요. 방금 끝난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105.665, 0.15%밖에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엔달러 지수는 153.31엔 1달러당 이렇게 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엔 약세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득을 많이 내고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 기업은 지금 미국은 의도적으로 달러 강세를 지금 유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게 전부 다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국 통화가 약하면 외국에서 뭔가 수입할 때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달러 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러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서로 맞교환치는 그러한 암묵적인 그러한 것들이 오가면서 지금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전이 빠른 트럼프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메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부정적이면서 시간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의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130조 지원을 결정을 했다. 티톡에 대해서 강제 매각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티톡이 이제 팔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 사느냐가 오라클이 산다, 누가 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블링컨 미 국무 중국을 도착했다. 26일 미중 외무장관 회담을 예정이다. 독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에서 0.3%로 살짝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이 유럽의 이제 병자가 돼가는 거죠. 오픈 AI 모더나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5년 내 15개 신약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엔비디아의 AI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주고 정확한 물질을 빨리 찾으면서 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는데, 오픈 AI도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로 확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에 B2C에서 이제 B2B로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이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에서 AI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 명약 하나인데, 이 분야가 가장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시장 주요 지표들 한번 봅시다. WTI-0.56, 82.89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는 아까 봤죠.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34% 하락. 다음에 애플은 플러스 1.27, 네, 애플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ARM은 4% 상승, 엔비디아가 3.3%나 다시 이제 어제 올랐던 것들을 다시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역시 메타와 엔비디아의 관계가 연결들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가장 좌우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부정적으로 미래 가이던스를 주면 전부 다 유탄이 엔비디아에서 와서 꽂히는 그러한 상황. 올라갈 때는 모든 게 다 엔비디아의 승리로 연결이 되지만, 또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전부 엔비디아에게 패배로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이 최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이죠. AMD는 마이너스 0.35%, 테슬라 12.06, 일라이닐리 마이너스 1.7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6. 결국 오늘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반도체들은 빠지긴 빠졌지만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어제 그 좋았던 분위기를 연속성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 AI와 반도체가 거의 천장에 와 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SMC도 0.57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3.53% 하락하며 63,96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차가 시장에서 역할을 못하고 자기의 그 사업 구조 중에서 FSD하고 로보택시하고 옵티머스 이 세 개가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상승을 조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인데, 먼저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주 싼 전기차, 저렴한 전기차 모델 2를 만들 생각이다. 25,000달러를 만들려니 가격은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싸게 만든다. 결국 여기는 LFP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지 않고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다면 단가 인하에 대한 후려치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Q는 늘어나는데 P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것들이 섞일 수 있는, 지금은 일단은 뭔가 테슬라가 미래 먹거리로서 싼 전기차를 일단 생산을 하겠다. 저가 전기차를 해서 시장에서 뺏긴 마켓쉐어를 찾아오겠다나 Q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FSD 라이센스 판매 위에 자동차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어느 분이 이 테슬라의 FSD에 과연 현대차와 기차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냐, FSD는 모두 전부 다 테슬라 것을 나중에 사용해서 쓰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SD가 시장의 자동차의 표준으로 작용을 했을 때 그들의 파워와 미래 먹거리로서는 충분히 가능한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8월에 사이버캡을 선보일 예정이다.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는 올해 말 테슬라 공장에 유치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핵심 포인트를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의해서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미국과 기타 국가들 사이에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 즉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지만 나머지 국가들, 특히 유럽은 금리 인하를 6월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기타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자기들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들을 부어주고 싶은데, 미국이 저렇게 강한 경제 펀드멘탈을 가지고 금리 오히려 인상 가능성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잘 버티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함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대치기를 당할 수 있는, 특히 환율이 흔들린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유럽이 미국과 좀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사실이, 이게 한번 물꼬가 터지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 살리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미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응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제 발표된 미국의 PMI 지수가 깜짝 둔화가 됐다. 최소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는 소멸됐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더라고요. 금융시장의 경제지표 둔화, 즉 배드 뉴스를 반갑게 화답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올랐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4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지수 부진이 최소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을 막아주었다는 안도감 때문으로 여겨진다. 4월 미국 제조업 PMI 지수는 49.9로 예상치 50위는 물론 3월 51.9를 대폭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PMI 지수가 이쪽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 2월 47.9 이후에 4개월 만이라는 거죠. 제조업이 좀 꺾이고 있다. 제조업 PMI 지수와 함께 서비스 PMI 지수 역시 예상 밖의 부진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월 서비스 PMI 지수는 50.9로 이 역시 11월 5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지수가 모두 좀 슬로우 다운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금융시장이 주목한 지수는 PMI 지수 중에서 고용지수인데 4월 고용지수가 48로 3월에 의해서 3.2포인트 하락하면서 고용이 좀 위축되는 국면을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용지수가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다. 뭔가 미국 쪽에서 슬로우 다운하는 모습은 일단 나타나고 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 확대와 금리 급등으로 4월 PMI 지수가 예상 밖 부진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월 PMI 지수 한 지표만으로 미국 경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2분기 들면서 미국 경제가 대내 불확실성으로 인해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는 분위기는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금리 인하 지연은 피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미 연준이 물가만을 보고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분위기는
진정될 공산이 크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기타 국가 중에서 금리를 처음으로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유럽이죠. 유럽은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정책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6월 22 금리 인하는 탄력을 받을 공산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달리 유로존 PMI 지수는 다소 호전적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비스 PMI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지만 제조업 PMI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제조업이 살짝 맛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존을 대표하는 독일의 경우 4월 서비스 PMI 지수는 53.3으로 시장 예상치 50.5와 3월 50.1 수준을 대폭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켜줬으나 제조업 PMI 지수는 여전히 42.2로 시장 예상치 42.7도 하회할 정도로 제조업은 뭔가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독일 제조업 PMI 지수의 위축 현상은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 입장에서는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유로 경기 흐름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더라도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먼저 영국이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 유럽의 병자인 독일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만 된다면 유럽이 먼저 미국보다도 더 먼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유럽이 과감하게 내리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가 높은 나라들 그동안 쭉 올랐던 나라들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압력들이 미국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선순환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미국이 적절한 경제의 슬로우다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올라오는 거 이건 전형적인 골디락스인데 문제는 그동안 시장을 리딩해왔던 AI와 반도체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가장 걱정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4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 살짝 다 꺾이는 모습. 그렇습니다. 독일은 뭐 서비스 PMI 지수는 좋은데 제조업 PMI 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한국이 만약에 뭔가 주식시장에 변화가 있거나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면 결국 수출이 꺾여야 되는데 수출은 언제 꺾일 것인가? 한국 수출을 꺾이는 것을 예측을 한다면 한국의 수출은 언제 꺾일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케이스를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핵심이죠. 반도체가 한국 수출을 다 이끌어오고 먹여 살리는데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은 대략 2년 정도 진행됐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중반까지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관건은 반도체 이외의 수출 품목으로도 수출 회복이 확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내년 지금 이제 막 치고 올라 2년이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 중반 정도가 2년인데 그때 꺾인다고 본다면 6개월 선행이라면 올 하반기부터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죠. 반도체를 빼면 딱히 다른 섹터나 그런 다른 어떤 사업이 어떤 그 경기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어서 양극화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꺾이는데 엔비디아의 사이클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이클이 좀 다르게 움직이죠. 특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먼저 같이 올라가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좀 늦게 사이클이 발동하는 모습.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지탱을 해주고 지지를 해줄 것이냐가 핵심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한국 수출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 꺾일 것이다. 반도체 사이는 2년 주기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2년 주기로. 그래서 지금 1년 됐으니까 내년 중반 정도가 2년인데 6개월 앞에 꺾인다면 올 하반기 9월, 10월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까지 시간적 요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어제도 전망했지만 퐁당퐁당이 오늘도 나타났다. 결국 금리 상승과 메타의 어닝 쇼크, 메타의 하락 원인 가이던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영향으로
어제 상승을 리더했던 반도체주들이 오늘은 유난히 좀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다시 전기차로 살짝 바뀜이 되는 관계로 그동안 바닥을 쳤던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전기차는 에코프로 PM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라. 이 부분은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의 손바뀜과 변화가 빠른 관계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메타의 하락, 엔비디아의 하락, IBM도 실적 발표인데 하락했죠.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이익 실현 차원의 대량 물량 출회가 도구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엔비디아는 5월 22일 날 실적 발표인데 과연 5월 22일 날 우리의 기대감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시간도 멀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반도체와 AI에 부르닥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아원본에게 짜장면 사주고 쳐넣는 사태, 이 사태가 가장 두려운 사태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우리 2차전지 쪽은 날아갈 것 같고 반도체 이쪽은 살짝 슬로해지면서 어제 먹었던 것도 좀 토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2차 전지가 아침 시작할 때 좀 적게 오르면 3% 이내라면 쫓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이 오늘 예상이 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불수능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일정을 볼까? 오늘 메타와 IBM, 보잉, 포드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네,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머크, 길리아드. 내일도 너무 중요한 기업들이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한국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중요한 기업들이 내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특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관심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에 오십시오. 네, 유료입니다. 네, 싸니까 한번 오셔서 많은 것들 가성비 죽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죠. 많은 친구들이 2차 전지는 거의 다 비워놓고 AI와 반도체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스위칭이 확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주면서 에코프로 BM으로 쫓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러한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